네, 그럼 여기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번에 화상으로 뵙고 두 번째 인터뷰네요. 어제 날이 더워서 땡볕 아래서 출마 선언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땀이 정말 많이 나는데 무엇보다 기자분들께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 뜨거운 땡볕 아래서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원래 계획은 거기가 아니었죠. 그쵸, 원래는 이제 소통관에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밖에서 하게 됐습니다. 마침 내일은 이제 박 전 위원장 발탁한 이재명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은 냉대가 너무 심하다, 좀 서러움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볼 때면 이 20대 정치인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기득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럽기도 했다. 솔직한 마음으로. 네, 서럽기도 했습니다. 예. 여전히 이제 당에서는 출마를 불허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권리 당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 이 얘기인데 여전히 이 해석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요? 저는 비대위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라고 했지만 논의 결과를 브리핑으로만 발표했지 안건으로 상정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건으로 올라가면 비대위와 또 당무위가 어떤 이유로 저에게 출마 권한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는지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했던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가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이 보다 공식적인 그런 결정 절차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당이 책임지고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전 위원장 하면 일단 청년이잖아요. 네. 근데 좀 전례가 뭐 넓게 보면 있다고는 하더라도 나만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너무 예외를 주장하는 거 아니냐. 특혜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가 있거든요. 네, 특혜가 아니라 룰이라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이제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왜 그동안은 이 조항을 그렇게 잘 적용해 왔으면서 나만 안 된다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유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나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나면 안 되는 것이냐. 네. 그 넓게 보면 이제 박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누군가 출마를 의도적으로 막는다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어떤 의도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팬덤 이런 좀 폭력적인 강성 팬덤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들, 최강욱 의원 징계라던가 이제 검수완박의 그런 속도 조절론이라던가 또 586 용태론이라던가 이렇게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목소리를 좀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팬덤의 목소리가 두려운 이 당내 의원들의 입김도 그런 생각도 적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치라는 게 강성 팬덤과 결별하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팬덤을 놓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선거 전에 공개 사과를 했을 때도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현실 가능하냐 하는 문제가 다를 텐데요. 일단 팬덤은 정말 위험하다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정치인에게는 비판적인 지지자가 필요한 거지 팬덤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팬덤은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잘못을 해도 이 맹목적인 지지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계속해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그 팬덤이 우리 당과 또 이제 지지하는 정치인도 다 망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보다 건강한 그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팬덤보다는 비판적인 지지가 어떤 정치인에게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박 전 위원장이 출마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지지 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내 동지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나 홀로 어제 출마한 거는 상당히 좀 씁쓸해 보이기도 했었는데 당내 세력이 너무 없으면 이상만 갖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정치는 다 같이 이제 하는 거니까 저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너무 동의합니다. 다만 정치라는 게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그건 바로 이제 당내 세력과도 당연스럽게 이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내 많은 의원님들과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뭐 대놓고 지지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좀 지나가고 나면 그 세력이 조금 더 결집될 수 있는 기회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자 폭탄 받는다는 얘기는 몇 번 했었는데요. 어제 출마 선언하고 일반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 좀 느껴지셨습니까? 네, 어제 출마 선언하고 나서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되게 비난과 욕설의 문자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어제 출마 선언 이후로는 응원한다라는 문자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SNS 메시지도 많이 받았고요. 당내 이제 당직자분들 비대위원장 할 때 이제 알고 지냈던 그런 당직자분들한테도 정말 용기 있는 그런 출마 선언 잘 봤다, 응원한다, 앞으로도 꿋꿋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관련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썩은 곳을 도려내서 구멍을 메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썩은 곳으로는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이재명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좀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 팬덤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에 좀 실망을 금할 수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한쪽에서는 보복을 위해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보복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그런 무리당은 그것을 막기 위한 그런 방패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민생은 실종될 것이고 우리 여성과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 지금 퍽퍽한 이 현실에서 민생이 실종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예 나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일단 이번에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됐지만은 대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이재명 의원께서 저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있었고 성폭력에 대해서 정말 이제 엄격하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서 기대했던 바가 컸습니다. 토사구팽이라는 표현도 몇 번 썼습니다. 선거 이후에 뭐 이재명 의원이 발탁을 한 거니까 좀 흉금을 터놓고 소통을 할 기회가 있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지방선거 이후에요? 지방선거 이후에는 따로 소통을 한 적은 없습니다. 어제 선언 이후에도? 네,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꼭 이 의원이 아니더라도 당이 나를 일종의 소모품처럼 취급한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까? 뭐 에피소드라고 하면 비대위원장을 발탁할 때부터 이재명 의원이나 그 당시 전화를 같이 주셨던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께서 소모품으로 쓰려는 거 아니다. 정말 이런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 박지원을 영입을 하는 것이니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일들 정말 우리 민주당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 일을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신 대로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뭐 검수완박 신중론을 얘기를 할 때도 그랬고 이제 최강욱 의원 징계건에서도 그랬고요. 뭐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쉽지 않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뭐 너무 많은 그런 벽을 느꼈었죠. 시청자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직 20대 청년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살짝 0.01초 정도 눈시울이 좀 붉어지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를 했는데 586 용태론 꺼내들면서 회의석상에서 고성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뭐 다 물러나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의 그런 의제가 저는 부재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딱 대답할 수 의원들이 우리 당 안에 얼마나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청년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기후위기나 차별금지법이나 이제 연금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청년들이 저는 이 당 안에서 보다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인들의 그런 경륜과 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합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 이 기득권이 당내에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이제 아름다운 태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금 더 이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좀 청년 정치로 좀 확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묶여서 거론이 많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쓰고 버린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징계했잖아요. 다른 당이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같은 청년 정치인이지만 기성 정치인과 닮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본인의 권력 투쟁을 위한 그런 갈라치기, 정쟁을 하는 모습을 보다 많이 보여왔었고요. 네. 하지만 청년 정치인의 그런 뭐랄까요,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런 국민의 힘에서 그런 보수 정당에서 청년의 당대표가 됐다는 것, 그거는 정말 큰 공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 성상납 의혹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지고요. 네. 아직은 의혹이지만 이제 N번방을 추적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용납하기 어려운 그 이슈였겠네요. 그럼요.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보다 국민을 대표하고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 저는 청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성상납 의혹이 있다는 것은 국민 앞에도 정말 정치인으로서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런데 굳이 이제 이준석 대표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 그 청년으로 영입이 돼서 10년 정도 산전수전 겪었어요. 원외에서. 네. 그에 비하면은 박 위원장은 이런 식의 수련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당대표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뭐 공부를 더 하고 와라 네.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도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당 내에 계신 많은 뭐 중진 의원님들도 공부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 기후위기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같이 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쭉 듣다 보니까 어제 출마 선언한 게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시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을까요? 네, 제 출마 선언은 청년 정치가 이 당 안에서 보다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대학생 박지원이 N번방을 추적할 때 일단 저부터도 응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판에 들어와서는 어떤 성과를 내느냐 결국 이 문제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영입한 청년이라는 후광 없이 그걸 걷어내고 여전히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재명 의원을 비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네. 그 비판도 애정이 없으면은 저는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애정이 합니다. 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이재명 의원과 적대적인 관계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언제든 우린 같은 당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거를 떠나서 뭐 굉장히 청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기성 정치인의 품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보다 독자적으로 그 청년 정치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선 직전에 이른바 깜짝 발탁으로 정계 입문을 하고 곧바로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저희 20대를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몇 달이었거든요. 네.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까요? 원래 기자 지망생이었죠. 기자였고. 네. 다시 돌아간다면 글쎄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을 때 엄청 거절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분명히 보람이 있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하는 동안에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네.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마를 할 수 있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만약에 끝까지 안 되면 청년들하고 원외에서 할 일들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출발이 당대표급이었잖아요. 네. 그죠? 그 아래로 내려가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고려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당 안에 와서 느꼈던 게 네. 굉장히 그 급을 따지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급이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라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출마가 불발된다고 한다면 보다 많은 청년들 그리고 네.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예. 청춘은 빗물 위에서도 탁탁 튀어오르는 불꽃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이 필요한 게 정치이기도 하니까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